디르크 핀들링. 이제는 빈도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 사실 그의 고향은 독일 베를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어가 더 익숙하고 한국에서의 시골 생활이 행복하다는데요. 최근 큰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업이 된 밀랍소를 만들며 잔잔한 귀촌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여생을 마치는 작은 꿈을 가진 남자. 그리고 그의 곁을 단단히 지켜주고 있는 아내 이영희 씨. 이들 부부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빈도림 이영희 부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예쁜 집. 부부의 아늑한 보금자리인데요. 이곳에서 부부는 밀랍초를 만들며 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독일에서 온 빈도림 씨가 일단 먼저 구워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고 또 이곳 전남 담양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이 궁금해지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사실 생물학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물학도의 꿈을 꾸셨는데 어떻게 한국을 알게 되셨고 오시게 되셨죠? 글쎄요, 그러게 동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독일에서는 동양은 세 나라가 되는 거죠.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되는데 아주 희귀성을 가진 그런 그 문화 공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뭐 책도 보고 책도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 뭐 인터넷도 없었고. 대학교 진학하셨을 때도 한국학과 그래요. 예, 처음 거의 들어요. 근데 이제 한국학과는 그때 없었어요. 그 중국학과 들어갔어요. 그 독일 전체 한국학과에 있는 대학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시작했을 때. 독일 소년 디르크 핀들링. 우연히 조선시대 미술작품을 본 후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데요. 그 작은 관심은 그를 한국으로까지 이끌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에다 직접 편지 썼어요.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서울대학에서 답장이 왔어요. 그 공부해도 된다, 와도 된다, 장학금 주겠다.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머니 내 생활비 좀 보태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 갔어요. 처음 그의 목표는 독일에서 한국학 교수가 되는 것이었다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동문학 교수, 주한 독일 대사관 통역관으로 일하며 지금의 아내 이영희 씨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거는 96년 정도. 90년. 네. 더 일찍 만났을까? 글쎄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우리는. 나는 한국학을 하고 한국말하고 독일말, 여기 독일말하고 한국말 이렇게 한 거예요. 늘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늘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결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 두 번째 인연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빈도림 씨 아이를 영희 씨가, 영희 씨의 아이를 빈도림 씨가 입양하며 독특한 한 가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큰딸은 미국에, 아들과 막내딸은 독일에서 예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닭 한 마리. 당근 없어요? 우리 마늘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먹었나? 그리고 마늘은 통마늘 아니면 찐 마늘은 다. 오케이. 피너 프리카스 맛있겠다 얌얌. 시장 바구니 갖고 왔어요? 그럼 갑시다.
자녀들이 멀리 살다 보니 더욱 애틋해진 두 사람의 애정. 그래서 부부는 뭐든 함께 합니다. 아침부터 장보기에 나서는 두 사람. 대파. 이들 부부의 요리 담당은 빈도림 씨입니다. 와. 한국 생활 40년이 넘었지만 입맛은 여전히 독일식이라는데요. 오늘의 점심은 특별히 독일식 닭 요리를 한다고 하네요. 설탕. 그 다음에는 뭐였지? 있을까요? 설탕, 스펙하고 닭 한 마리. 오케이, 저쪽으로 가야겠다. 이쪽으로 해서 가자. 그럽시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시던 요리. 독일에서 산 세월보다 한국에서 살아온 세월이 더 오래지만 고향의 음식만큼은 잊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식재료는 그냥 일반적인 한식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좀 독일식 요리를 하려고요.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요리죠? 네, 저희 남편 요리 잘하거든요. 무슨 요리 해요? 닭 요리. 그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요리가 만들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스님 마늘을 굽고 왔는데. 아, 정말? 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웃을 만났습니다. 귀촌 후 가장 좋은 점은 이런 푸짐한 인심. 오늘도 마늘과 은향을 한가득 얻어왔습니다. 푸짐한 재료들로 만들 오늘의 메인 요리는 피너프리카세. 유럽 사람들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먹는 닭요리라고 하는데요. 닭을 손질하는 모습에서 오랜 경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봐요, 봐. 이렇게 옷을 벗기는 거예요. 피너프리카세는 먼저 닭을 깨끗하게 손질한 후 푹 삶아내야 하는데요. 독일식 요리법에 한국의 양념을 더하면 빈도림 씨만의 레시피가 완성됩니다. 지금 만드시는 게 정통 독일식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독일에서 이런 것을 잘 해요. 남편의 요리가 만들어지는 사이 아내 영희 씨는 이웃이 나누어준 마늘과 은행을 정리합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가 집 앞에 은행나무가 크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은행나무가 있어도 이게 은행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노란 과육이 엄청 냄새도 고약하고 그래서 마늘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마늘 다 농사 지신 거거든요. 농사 짓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어떨 때 좀 너무 미안하고 시골 음식이 아주 좋아서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시골은 불쌍하지 않아요. 다 잘 살고 다 서로 돕고 잘 살아요. 서울 토박이 아내 영희 씨, 그리고 한국에 온 뒤로 오랫동안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서 주로 살아온 빈도림 씨. 도시 생활이 익숙한 두 사람이 담양으로의 귀촌을 결심한 건 18년 전입니다. 담양에 살던 친구를 만나러 오다 산천 마을의 매력에 빠졌다는데요. 우리가 한 5년 정도 이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주말을 보내고 다시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올라갈 때마다 좀 아쉬움이, 좀 섭섭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은 서울은 이제 그만하고 여기 내려와도 살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했죠. 다른 사람들은 뭐 여기가 뭐가 좋냐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 오면 이렇게 편하고 마음도 굉장히 편하고 또 아름답고 더 무슨 말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이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거 좀 싫었기 때문에. 자, 표고버섯 따라 갑시다. 그래, 그러자. 서울에서 독일어 번역가로 일하던 아내와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빈도림 씨.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부부가 늘 꿈꿔왔던 산촌에서의 삶. 작게나마 자급자족하며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딱히 표고를 키우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먹으려고요. 먹으려고. 그러죠. 버섯을 좋아하셔. 표고버섯을 키울 수 있던 것도 또 담양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친절한 이웃 덕분입니다. 아, 참. 이웃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몰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지, 못하지. 당신 좋아할 줄 알았어, 파슬리. 새로 나온 파슬리 얼마나 이뻐. 요리하는 남편을 돕기 위해 텃밭으로 나가는 아내 영희 씨. 얘네들이에요. 파슬리라고 서양 굉장히 향기가 좋고 맛있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좋죠? 이게 들어가면 완전히 음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독일이 고향인 남편 빈도림 씨 덕분에 서양 요리에 주로 사용되는 향초인 파슬리도 키운다는데요. 씨 뿌리면 나와요. 또 이제 봄 내내, 봄에 일찍 뿌리면 이제 겨울까지, 눈 올 때까지 먹어요. 너무 많이 캤다고 그러겠어요. 요리가 거의 완성된 것 같네요. 잘 익은 닭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오랜 시간을 들여 완성된 휘너프리카스의 맛은 어떨까요? 맛있는 냄새가 벌써 막 솔솔. 그 사이 아내는 식탁을 멋스럽게 정돈합니다. 저거 좋아하시거든요. 장식하는 거. 그 깐깐한 독일 사람 느낌이 딱 들죠? 가지런히 정돈된 식탁에서 격식을 갖춰 먹는 걸 좋아하는 독일에서 온 남자. 아내는 남편의 취향을 존중하고 뜻에 맞추려 노력합니다. 자, 완성된 요리가 식탁에 차려지는데요. 양파 수프와 휘너프리카스 그리고 상큼한 샐러드까지 갖추다 보니 독일의 레스토랑에 온 것 같습니다. 자, 점심시간이지만 마주 앉아 와인 한 잔을 기울이는 낭만이 있는 삶. 두 사람의 천생연분은 밥을 먹는 순간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맛있죠. 향기가 정말 좋네요. 대나무 향기가 딱 나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맛있다, 뭐. 엄청 맛있다. 한국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독일 음식을 잊지 않는 빈도림 씨. 사실 완전한 한국인이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귀환은 여기 와서 사실 한 거죠. 담양에 와서 2005년도. 그 전에는 내가 독일에서 독일 살면서 당연히 독일 사람이고 독일이 나의 공동체였죠. 나는 한 구성원이었고
근데 여기 와서 오랫동안 그 살기도 했고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여기서 살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사실은 더 이상 독일 사람이란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사는데 계속 이제 외국 사람 그 행세하는 것은 오히려 좀 그 정상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생활한 지 30년이 다 되어서야 귀화를 하게 되었다는데요. 숲길을 다니는 손님이란 뜻을 가진 빈도림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걸까요? 서울대학교 다닐 때 내가 그 아주 그 친하게 지냈던 교수님이 그 독일 역사 공부하신 분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 지어진 한국 이름이야. 그 오랫동안 비공식으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귀화하면서 공식적으로 광주 가정법원에다 그 신청했어요. 평생 봤죠. 이제는 고향인 독일을 갈 때도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그 독일보다 이제 한국에 그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독일에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애들 지금 거기 살고 있지만은 근데 그 외에는 뭐 친구 뭐 한두 사람이나 뭐 그 정도 뿐이야. 나는 초 안 만들어. 나는 그렇게 두 사람은 어엿한 한국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하면은 그것도 처음 귀촌했을 때는 기존에 하던 번역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는데요. 귀촌 6개월 후 꿀을 내리고 남은 밀랍이 버려진다는 걸 알고 부부는 밀랍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만드시는 게 이게 밀랍초라고 하는 건가요? 어떤 네, 초는 초인데 밀랍으로 만들어서 밀랍초라고 해요. 우리 인간은 이제 나무로도 집을 짓기도 하고 콘크리트로 집을 짓기도 하지만 벌은 자기 몸에서 뽑아가지고 집을 지어요. 그게 바로 이제 밀랍이죠. 벌이 사는 육각형 모양의 집. 벌이 쓰고 버린 그 집을 깨끗하게 정제해 초로 만드는 일. 그게 두 부부가 하는 일입니다. 학교 갔더니 이제 가르쳐줘.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 기계 같은 것도 없고 굉장히 단순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좀 팔이 아파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 남편은 게으른 사람이 기계를 만든다.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기계 제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 만들어달라. 그래서 직접 개발한 기계가 일감을 덜어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를 만드는 일은 수공업입니다. 부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공방에서 보낸다는데요. 밀랍초를 만들어 보자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누구겠어요? 집에서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 밀랍초 뭐 크리스마스 때나 뭐 애들하고 뭐 이제 하나씩 이렇게 그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대나무 통에다가 이렇게 밀랍을 그때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렇지. 자, 색깔이 너무 초록색과 노랑의 컨트라스트가 이뻐서 선물했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제 여기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또 동기가 됐죠. 나중에 사람들이 자꾸 사러 오는 거예요. 팔으라고. 취미로 시작한 밀랍초 만들기. 주변 반응이 좋아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밀랍초는 명맥이 끊긴 지 오래고 독일에서는 자세한 노하우를 가르쳐주지 않아 숱한 시행착오 끝에 현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이 밀랍의 매력이에요. 그 원목에다 그 바르는 그런 용도도 있고 가죽에다 그 바르는 거 있고 전연 재료 이런 것은 작기 때문에 밀랍도 그 중에 하나 그 들어가는 거예요.
국내에서 사라질 뻔한 밀랍초를 되살려 사람들에게 알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것. 작은 자부심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부부. 잠시 숨을 돌리려 산책에 나섰습니다. 사철나무로 심으면 어떨까? 그것도 사철나무는 재미가 없어. 재미없어? 꽃도 안 피자. 꽃 안 펴서? 꽃을 좋아하시네, 남자는. 뭐 꽃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글쎄 내가 뽑으려고 했는데 안 뽑혀. 안 뽑혀? 응.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뭐 우리는 그냥 좀 그 우리 집 근처에 이렇게 좀 들려보는 거예요. 산책 전 하는 거예요. 동네 한 그치? 바퀴. 동네 한 바퀴. 수술하시고 얼마 안 되시고 건강이 좀 좋지는 않으셔서 멀리는 못 가실 것 같아요. 네, 뭐 마라톤 안 하고 네, 마라톤은 안 하고. 네, 좀 바람 좀 쐬고. 저도 의사 선생님이 산책 좀 자주 하라고 그래서 조금씩은 해보려고요. 여기 대나무도 많이 자랐어요. 오래 겪은 큰 일이 생각나는 부부. 나이 들면 좀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큰 수술을 했어요. 심장 수술.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라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심장 동맥 우회로 조성술. 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했던 병원에서 이루어진 너무도 갑작스러운 수술이었습니다. 아, 때문에 한 10년 동안 계속 다녔어요. 계속 다니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저기 그 심장 그 뭐 이렇게 검사도 하고 뭐 그러는데 똑같은 이제 정기 점검 그 하면서 그 갑자기 아주 그 심각한 상태라 그 자리에서 이제 수술실 들어갔어요. 몇 번 하신 거예요? 2번 했어요. 심장 수술. 현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 혈관이 다 막혔다고 그러니까 혈관 이식 수술한 거예요. 그 수술 10시간 했다고 그래요. 근데 10시간 동안 이제 마취 상태에 빠지면은 이 정신이 나가요. 그 다시 깨도 헛소리하고 뭐 자기 이름도 기억 안 났어요. 며칠 동안 고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초속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뼈를 잘라가며 진행된 2번의 심장 수술. 미국과 독일에 살던 자녀들이 돌아가며 귀국해 2달 동안 부부를 돌봤다고 합니다. 아, 이 지금부터 보너스이다. 병원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 자리에서 떠났을 텐데 그 지금부터는 보너스이다. 그 저는 이제 그 좀 미루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미루는 일은 뭐 여행 가는 것도 다음에 하자 뭐 이런 거 이제는 그런 우리 다음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부터는 지금 하는 것만 가장 좋게 아끼지도 말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이제 뒤로 미루지 말자. 제 2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내려고 앞으로 내년 5월 달에 저기 돌잔치 할 거예요. 돌잔치 해야 돼 진짜. 아유. 마누라 살려. 마누라 아까 양반 다 살려야지. 이렇게 그런데 마누라도 살려야 일단. 지금 이렇게 2 손을 마주 잡고 걷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2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은 2 사람. 멀리 사는 자녀들과도 매일 통화하며 안부를 전하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감기는 어떠냐? 좋은 아침이 됐나? 감기가 안 상식 났었어? 나오고 말래. 아 뭐? 사무실에 나오지 말래. 사무실 나오지 말라고. 감기가 너무 이긴다. 심했어. 그래. 어차피 감기는 그 옮겨서 그 생기는 건 아니야. 그렇지 한번 생각해봐. 그 저기 우리가 의사한테 갔지.
네. 지금은 감기 유행이죠. 그 의사가 네. 감기 걸린 사람을 그 골라서 하루 한 50명 정도 그 악서할 거지. 그러면은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아? 그러니까 감기가 전염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야. 걱정 마.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말하시는데요. 다 큰딸이지만 부모님 눈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감기에 걸렸다는 딸을 걱정하며 마음까지 다독여줍니다. 오늘은 애기들이 와서 대덕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갖고 체험 학습 학습 했습니다. 초 만들기. 좀 힘들었겠네요. 좀 그렇게 힘들어. 아주, 애들이 너무 착해. 아주 착한 애들이야. 너무 예뻐. 초등학교 학생인데. Ohne alles. Einfach. 알렉스? 봐봐 얼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부모님과 겨울 휴가를 보내겠다는 막내딸. 부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내 딸하고 통화한 거예요. 막내딸이요? 예, 독일 베를린에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식은 벌써 다 30이 넘었으니까 그 큰딸은 40이 넘었고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떠났지. 우리를 보살펴야지 이제. 그렇지. 먼 타국에서 태어나 이방인이 많지 않던 시절 한국으로 건너와 진짜 한국인이 되어버린 남자. 그리고 그의 곁에서 오랜 시간 함께 아내로 친구로 살아온 여자. 한 번 더 생을 얻은 만큼 두 사람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고 행복을 찾아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은 나중에 없어요. 지금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지? 그거 한번 하고 싶다. 그건 나중에 하자. 그 시대가 끝난 거예요. 나중에란 말이 없어요. 지금 하자. 그러죠. 사실 그래.